기사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충격적으로 미용실 4,000곳이 뭐 줄폐합을 했다. 근데 잘 보면은 약간의 컨셉만 바꾸고 우리의 기술만 잘 활용할 줄 안다면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미용인이 억대 연봉은 될 수 있어요. 이 약간의 컨셉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뭐 기타 모든 사업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영상은 우리 미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매출을 올리려면 그럼 난 뭘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좋으면 사업이 잘 되겠지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아이템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헬스이스림 박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미용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임영묵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모습 보면 진짜 젊고 아우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 미용인 매출 상승 협회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진짜 이 단어만 들으면은 사실 매칭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사실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미용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마다 한 달에 이렇게 뭐 10,000원, 30,000원씩 내는 진짜 협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협회인가? 야, 그런 협회에서 뭐가 도와주는 건가? 라는 이야기로 저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실제 뭐 어떠한 특정 뭐 마케팅 혹은 뭐 상담, 고객 관리 이런 특정된 분야가 아니라 미용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협회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미용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나 경험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용실 가면 뭔가 바빠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은 미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미용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 미용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사실 그 뒷모습은 좀 많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낮아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해봤어요. 잘 나가는 미용실로 들어가 보고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좀 큰 미용실에서 오래 근무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용을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이 미용 업계에서 뭔가 강의를 하고 강사를 하고 코칭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 성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나이에 이러한 커리어로 해도 되는 걸까? 라는 걱정,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미용인들이 기술은 훌륭한데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찾을까? 내가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바뀌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 충분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많은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좀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미용으로 성공하진 않았다. 하지만 미용인들이 미용 기술을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거나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 나가야, 내가 뭔가 해내야 그런 뭔가 그럴싸한 결과물이 있어야 내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내가 어느 정도 이 과정을 더 많이 겪었으니까 그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알려줄게, 나눠줄게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그래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명감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제가 마케팅에 대한 좀 기술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지 마케팅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사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충격적으로 미용실 4,000곳이 뭐 줄폐합을 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미용실 형태와 지금의 미용실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기술력만 가지고 오픈을 했었고 요즘에는 내가 뭐 프랜차이즈나 혹은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내 단골이 쌓이고 고객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픈한 게 낫겠다 라고 하다가 단골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어쨌든 고객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이탈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미용 업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 고객이 없다. 이제 막상 발등에 부동 떨어져가지고 그럼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신규가 늘어나지? 실제 이런 거를 근데 해결하려고 뭐 마케팅 대행사도 많이 쓰시고 요즘에는 공부도 하시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도와줘야겠다. 왜냐하면은 매출이 낮을 뿐이지 그분의 약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은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고자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한 2년 정도 협회 찾아오셔서 멘토링 받으시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차근차근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미용 업계는 다들 내 매장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거나 혹은 미용인으로서 매출이 좀 높아서 미용인들이 봤을 때 약간 멘토성이 보이거나 그렇게 해야 강의를 강사라고 그런 암묵적인 그런 문화라는 게 저도 알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 나 어떻게 볼까? 내가 그냥 되는 걸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1년은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죠. 굳이 이걸 안 한다고 굶어주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신에 대한 나의 가치도 좀 달라지게 느껴지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기존까지는 그냥 저도 하나의 미용인으로서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술자 생각을 살았다면은 지금 확실하게 사업가로서 비즈니스로서 매년 다르게 엄청 커지고 있고, 근데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존에 특히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의릴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미용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미용실이 갑이라는 거를.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예 포지션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랑 단순 제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관리를 받으시는 거고, 근데 코칭을 받기 위해 저랑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순 뭐 유통을 한다, 뭐 컨설팅을 한다가 아니라 다양한 미용실들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 공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매출적인 것도 도와주는 것들이 다 이 협회에 와가지고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안 만났으면 아직도 그 미용이라는 아니면 유통이라는 그거 하나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그냥 나중에 마케팅 추가하면 되지, 아니면 나중에 뭐 컨설팅 추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게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미용인들, 그다음에 뭐 진짜 뷰티의 영역까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우리 대표님한테 배우면 진짜 매출이 바뀌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바뀌어요? 근데 실제 뷰티 시장 가서 커지잖아요. 근데 미용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잘 되는 미용실은 엄청 잘 되고요, 안 되는 미용실은 진짜 안 돼요. 사실 미용실이라는 게 매출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잘 보면은 약간의 컨셉만 바꾸고 우리의 기술만 잘 활용할 줄 안다면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미용인이 억대 연봉은 될 수 있어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미용인이 가진 기술력은 훌륭하고요. 우리가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많잖아요. 실제 미용인 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객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한 200명 한 달에? 그럼 그 200명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꿔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그랑 끌어갈 수 있는지, 고객을 끌어가는 힘, 그것만 있다면 충분히 모두가 다 저는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만난 분들은 다 억대 연봉이 되셨나요? 다는 아니고요. 되신 분도 있으시고 돼가려고 노력하신 분도 있으시고, 근데 무조건 억대 연봉이 돼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 기준점은 다른 거니까. 맞아요. 이 일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 즐기면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이 금전적인 부분들은, 매출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프랜차이즈에서 오래 근무한 원장님들, 40대 좀 넘어가시는 경력이 오래된 원장님들이 수업을 받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미용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정립되는 기분이다. 내가 놓쳤던 게 무엇인지 보이고, 이렇게 했어야 내가 미용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고객이 쌓이고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에 내 정말 신념을 다하고 가치관을 더해서 이 본질적인 걸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좋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거에 좀 감사함을 느껴요. 맨날 이제 멘토님이 그러잖아요. 왜 일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일과 돈을 버는 거는 이게 별개의 일이다. 이걸 좀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일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또 느끼고 고쳐지면서 제 고객들, 우리 원장님들에게 강조하는 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미용을 하시냐? 어떠한 미용을 하고 어떠한 미용인을 살아가고 싶으시냐, 어떻게 고객을 바꿔줄 것이냐.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진짜 이거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손님이 이렇게 안 모이지? 마케팅이 잘 안 되지? 여기 시작했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바꿔줄 수 있지? 그들이 더 부족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하면 할수록 저도 성장을 하고 제 일도 더 좋아지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회에 와서 멘토님 만나가지고 많이 배웠죠. 대부분 사람들이 매출이 안 나오면 눈에 보이는 마케팅, 뭐 네이버 플레이스, 아니면 요새 당근도 많이 하고 인스타, 유튜브 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대표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좋아요. 마케팅 해야 되고요.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미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용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뭐 빵가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식당,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블로그 강사. 그러면은 왜 그들한테 사람들이 가서 결제를 하고
그들한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사실 이게 본질적인 되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다들 미용실 오픈했으니까 50% 할인, 헬스장 차렸으니까 할인, 뭐 블로그 강사니까 블로그 뭐 오픈 행사. 실제 근데 억장이 무너지면서 할인을 하거든요. 다 보면. 내 살 깎아먹는 거지. 맞아요. 일단 고객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 된다라고 느끼니까.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 돈을 써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하냐? 내가 원하는 이게 내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케팅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왜? 동네에 사과를 파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사과 장수 10명이 있는데 그럼 다 자기네들이 달대요. 자기들이 똑같지 뭐 더 동그랗대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저기 A가 할인했으니까 나도 깎아야겠다. 그럼 계속 가격이 되는 거고 어쨌든 매출은 안 오를 겁니다. 절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를 더 잘 팔려면은 또 이 사과 장수들과 파는 게 내가 좀 다르다라는 컨셉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똑같은 사과를 팔더라도 이걸 좀 고급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사과 선물 세트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친구,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만나러 갈 때 너무 이제 비싼 거 좀 부담스럽고 격식이 안 떨어지는 선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 맞추는 뭐 선물 세트가 있다. 소름 돋았어. 그쵸.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게 똑같은 사과여도 이 약간의 컨셉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미용실도 뭐 기타 모든 사업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블로그하고 아무리 인스타하고 아무리 유튜브 해도요. 어차피 경쟁은 다 있거든요. 이 처음 초기 진입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게 진정 그들이 원하는 매출, 그들이 원하는 확장, 그들이 원하는 약간 성공은 안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은 우리 미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매출을 올리려면 그럼 난 뭘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멘토님 찾아갔을 때가 그랬잖아요. 사업은 처음 하다 보니까 혼자 그냥 컴퓨터로 마케팅 해가지고 수익 창출할 줄 알았지 사업이란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란 걸 접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좋으면 사업이 잘 되겠지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아이템이란 없는 것 같아요. 멘토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처럼 왜 나한테 와야 되는가? 왜 그 제품을 나한테 사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에게 와야 되는 이유 그게 있어야 내 제품이 같이 팔리지 않나? 이걸 시작점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 제대로 된 기획 그리고 그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걸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모든 게 다 교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걸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데 사업을 처음 했다, 사업이 현재 힘들다 아마 사업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표님 너무 훌륭한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모든 전국의 미용인들 진짜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그 응원의 기운을 담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